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31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 연행된 윤미령과 강만호는 각각 다른 방에 분리되었다. 20년 동안 함께 모든 위기를 헤쳐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혼자서 수사관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조사실 어에서 윤미령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있었다. 담당 김영사는 40대 중반의 노련한 수사관이었다. 윤미령 씨, 아니 박미선 씨라고 해야 할까요? 김영사가 첫 마디를 꺼냈다. 저는 윤미령입니다. 하지만 20년 전에는 박미선이었죠? 그런 적 없어요. 윤미령은 끝까지 부인했다. 그럼 이 사진은 뭡니까? 김영사가 강성그룹 사무실에서 압수한 20년 전 사진을 보여줬다. 박미선 시절의 윤미령이 강만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인물이 당신과 완전히 일치하는데요. 닮은 사람일 수도 있죠. 이 정도로 닮을 수는 없어요. 게다가 강만호 씨와 함께 있는 사진이잖아요. 김영사의 논리에 윤미령이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이 서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김영사가 박철수의 생명보험 서류를 보여줬다. 그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업무상이라고요? 20년 전 개인의 보험 서류를 왜 보관하고 계셨나요? 그건 윤미령은 제대로 된 변명을 찾을 수 없었다. 윤미령 씨,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 김영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정할 게 없어요. 김순옥 할머니 증언도 있고 물적 증거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뭘 더 원하세요? 모두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20년 전부터 조작을 준비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윤미령은 비현실적인 주장을 계속했다. 한편 조사실 비에서는 강만호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담당 박 형사는 30대 후반의 예리한 수사관이었다. 강만호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 형사가 말했다. 뭘 솔직하게 해요? 20년 전 일 말이에요. 2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는데요? 강만호도 부인했다. 박미선의 남편 박철수 씨 살인 사건 말입니다. 그런 거 몰라요. 정말 모르세요? 네. 그럼 이 사진은 뭡니까? 박 형사가 같은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이 뭐? 20년 전 박미선과 함께 찍은 사진이잖아요. 박미선이 누군데요? 지금의 윤미령이죠. 말도 안 돼요. 강만호가 어이없어 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사진 속 인물이 윤미령이랑 똑같은데요. 닮은 사람이겠죠. 이 정도로 닮을 수는 없어요. 박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강만호 씨,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건가요? 이런 식이라니요.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요. 사실이라고요? 그럼 김순옥 할머니 증언은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데요? 20년 전에 당신과 윤미령이 돈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헛소리죠. 헛소리라고요? 네. 치매 환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가 나왔는데요. 박 형사의 말에 강만호가 당황했다. 진단서가 나왔다고요? 네. 정신도 맑고 기억력도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정말로 기억하는 거예요? 강만호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기억하죠. 20년 전 일을요. 하지만 그럴 리 없어요. 왜 없어요? 강만호의 답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영사는 윤미령에게 다른 전략을 시도했다. 그럼 강만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요? 강만호 씨도 당신과 같은 주장을 할 것 같나요? 윤미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만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강만호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2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인데 사업상 파트너일 뿐이에요. 사업상 파트너가 이런 개인적인 사진을 찍나요? 김영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 윤미령과 강만호가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건 그냥 친한 사이였으니까. 친한 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이는데요.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그럼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윤미령이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강만호 씨는 다르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김영사의 말에 윤미령이 불안해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정말요? 만약 강만호 씨가 모든 걸 자백한다면? 자백할 게 뭐가 있어요? 20년 전 박철수 씨 살인 사건 말이에요. 김영사가 직격탄을 날렸다. 박 형사도 강만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강만호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 형사가 진지해졌다. 지금 윤미령은 모든 책임을 당신한테 떠넘기려고 할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는 피해자고 당신이 주범이라고 할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20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잘 모르세요? 박 형사의 말에 강만호가 생각에 빠졌다. 윤미령이 얼마나 차가운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건 위기가 닥치면 누구든 버릴 사람이에요. 박 형사의 말이 강만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럴 리 없어요. 정말요? 장담하세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강만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럼 먼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솔직하게라니요. 20년 전 일 말이에요. 박 형사가 다시 핵심으로 돌아왔다. 강만호는 한동안 고민했다. 윤미령이 정말로 자신을 버릴까? 아니면 끝까지 함께 갈까?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다. 다른 형사가 들어와서 박 형사 귀에 뭔가 속삭였다. 박 형사의 표정이 변했다. 강만호 씨, 방금 윤미령한테서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요? 당신이 20년 전 사건의 주범이라고 하네요. 강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윤미령이 방금 진술했어요. 모든 계획이 당신 아이디어였다고. 그럼 윤미령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박 형사는 실제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강만호는 몰랐다. 그 악랄한 년. 강만호가 욕설을 내뱉었다. 악랄하다고요? 그럼 윤미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럼 진실은 뭔가요? 박 형사가 본격적으로 파고들었다. 강만호는 분노로 떨었다. 20년 동안 함께한 윤미령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다. 그 여자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강만호가 터뜨렸다. 무엇을 제안했다고요? 박철수를 죽이자고. 강만호가 자백해버렸다. 박 형사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자백을 받아낸 것이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윤미령이. 박미선이 먼저 말했어요. 남편이 계속 때리고 괴롭힌다고. 죽이고 싶다고. 강만호의 자백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계속하세요. 그 여자가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어떻게 할지. 강만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죽였다는 건가요? 윤미령이 계단에서 밀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은 뭘 했나요? 뒤처리를 도왔어요. 구체적으로요? 김순옥 할머니를 입막음하는 일이요. 강만호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윤미령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윤미령 씨, 강만호가 자백했어요. 김영사가 거짓말을 했다. 자백이라고요? 네. 모든 게 당신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윤미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강만호가 뭐라고 했는데요? 당신이 남편을 죽이자고 제안했다고 했어요. 김영사의 말에 윤미령이 당황했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김순옥 할머니를 협박한 것도 당신 아이디어라고 했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강만호가. 윤미령도 실수를 했다. 강만호가 뭐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금 강만호가라고 하셨는데요. 김영사가 파고들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요. 윤미령은 자신도 모르게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 윤미령 씨,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 인정할 게 없어요.
강만호가 모든 걸 자백했는데요. 자백이라고? 뭘 자백했다는 거예요? 20년 전 박철수 씨 살인 사건의 전모를요. 김영사의 말에 윤미령이 긴장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어요? 김영사도 녹음기를 꺼냈다. 들려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충격받으실 거예요. 윤미령도 강만호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김영사는 강만호 목소리를 흉내냈다. 윤미령이 먼저 남편을 죽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반대했지만 계속 설득해서 거짓말이에요. 윤미령이 소리쳤다. 거짓말이라고요? 강만호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윤미령도 자백해버렸다. 김영사는 만족스러워했다. 두 사람 모두 자백을 받아낸 것이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강만호가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하자고 했어요. 돈 때문이라고요? 박철수가 생명보험을 들어놓았거든요. 윤미령의 자백이 구체적이었다. 얼마나 되는 보험이었나요? 5억 원이요. 5억이라고요? 네. 그 돈을 노리고 강만호가 윤미령은 모든 책임을 강만호에게 떠넘기려고 했다. 그럼 당신은 피해자라는 건가요?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죽였다는 말씀인가요? 김영사의 질문에 윤미령이 깨달았다. 자신이 살인을 인정하는 말을 한 것이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저는 윤미령이 말을 잇지 못했다. 조사실 밖에서는 형사들이 만족하고 있었다. 둘 다 자백받았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다가 둘 다 걸렸네요. 2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군요. 형사들은 성과에 만족했다. 윤미령과 강만호는 각각 조사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 20년간 지켜온 비밀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32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윤미령과 강만호의 자백이 끝난 후 형사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20년 만에 터진 중대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검찰 내부는 술렁거렸다. 두 사람 모두 완전히 자백했습니다. 김영사가 보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물었다. 1995년 10월 15일 밤 박미선 즉 윤미령이 남편 박철수를 계단에서 밀어서 살해했습니다. 동기는요? 5억 원 생명보험금입니다. 강만호가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형사가 추가 설명했다. 강만호의 역할은 뭡니까? 사후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 입막음과 요양원 감금이 그의 작품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충분한 자백이 나왔군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한편 조사실에서는 윤미령과 강만호가 각각 절망에 빠져 있었다. 윤미령 씨,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사가 물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어요. 물론 변호사 선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자백하신 내용은 기록되었습니다. 자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녹음이 되어 있어요. 김영사가 녹음기를 보여줬다. 윤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녹음을 했다고요? 네. 처음부터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 말이 다 기록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윤미령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강만호를 배신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다른 조사실에서는 강만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강만호 씨, 후회하세요? 박 형사가 물었다. 뭐요? 20년 전 일을요. 강만호는 한동안 생각했다.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도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이라니.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한가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강만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윤미령이. 박미선이 너무 절박해 했어요. 절박했다고 해서 살인을 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 안 되죠. 하지만 그때는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어요. 강만호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고요? 사랑에 빠져 있었거든요. 윤미령을 사랑했다는 건가요? 네, 정말로 사랑했어요. 강만호의 고백에 박 형사가 놀랐다. 그럼 사랑 때문에 살인에 가담한 거군요. 가담이라기보다는 도와준 거죠. 도와줬다고요? 그 여자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강만호는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오후 3시 윤미령과 강만호의 자백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기자들이 몰린 검찰청 앞에서 검사가 브리핑을 했다. 윤미령과 강만호가 20년 전 살인 사건을 자백했습니다. 검사의 발표에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1995년 10월 15일 밤 윤미령이 남편을 살해하고 강만호가 증거인멸에 가담했습니다. 동기는 뭡니까? 5억 원 생명보험금입니다. 김순옥 할머니 감금도 인정했나요? 네. 20년간 요양원에 감금한 사실도 자백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구속영장은 언제 신청하실 건가요? 오늘 저녁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혐의는 뭡니까? 살인죄, 감금죄, 증거인멸죄 등입니다. 검사의 브리핑이 끝나자 뉴스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었다. 홍대 카페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서리는 믿기지 않았다. 정말 자백했어요? 네. 둘 다 완전히 자백했어요. 박철민 기자가 흥분해서 말했다. 2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8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할머니, 들으셨어요? 김순옥 할머니는 TV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20년. 정말 20년 만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조주리가 대답했다. 구속될까요? 당연히 구속될 거예요. 자백까지 했는데. 서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서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서진우에게서였다. 서린 씨, 뉴스 봤어요? 네.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에요. 서진우 씨 덕분이에요. 지우는 어때요? 뉴스 보고 엄마가 이겼다고 좋아해요. 정말요? 네. 나쁜 사람들을 혼내줬다고 자랑스러워해요. 서진우의 말에 서린이 웃었다. 지우 바꿔주세요. 엄마.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뉴스 봤어? 네. 엄마가 나쁜 사람들 잡았어요. 그래. 이제 안전해졌어. 그럼 엄마 언제 와요? 곧 갈게. 정말 곧. 약속이에요. 응, 약속. 전화를 끊고 나니 조주리가 노트북을 보여줬다. 서린 씨,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다. 서린 씨와 할머니 존경합니다. 윤미령 무기징역 받아라.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윤미령 관련 검색어가 모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이에요. 여론은 완전히 서린 편이었다. 한편 검찰청에서는 구속영장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윤미령과 강만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검사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혐의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백도 받았고요. 언제 심사받을 예정인가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로 정해졌다. 저녁 7시 윤미령과 강만호는 여전히 조사실에 있었다. 변호사들이 도착해서 접견을 시작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윤미령의 변호사가 물었다. 최악이에요. 자백까지 해버렸어요. 왜 자백을 하셨나요? 속았어요. 강만호가 저를 배신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형사들이 거짓말한 거였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자백을 번복하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녹음까지 되어 있어서 어려울 거예요.
윤미령은 절망했다. 강만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자백을 번복해야죠. 번복이 가능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럼 풀려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강만호가 좌절했다. 밤 10시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추가로 보도되었다. 윤미령과 강만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내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20년 전 살인 사건을 자백한 상태입니다. 뉴스를 본 서리는 마음이 복잡했다. 내일이면 정말 구속되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박철민 기자가 답했다. 기분이 어때요? 후련하면서도 허전해요. 허전하다고요? 8년 동안 이 순간만 기다렸는데 정말 끝나니까 실감이 안 나요. 서린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니? 지우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말이에요. 박 기자의 말에 서린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김순옥 할머니도 감회가 깊었다. 83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할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라니. 당연한 일을 한 거지.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용기가 아니라 의무였어. 진실을 말할 의무. 할머니의 말에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주리는 계속 인터넷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전 세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전 세계요? 네. 외신들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나와요? 한국의 정의 실현 사례라고 나와요. 조주리의 말에 서린이 뿌듯해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서린은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날 것이었다. 내일 영장 심사 보러 갈까요? 박 기자가 제안했다. 가고 싶어요. 그럼 같이 가요. 할머니도 가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서린은 내일 윤미령과 강만호가 구속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다. 8년 만에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서린은 몰랐다.